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러시아 용병단인 바그너 그룹 무장 반란 사태가 종결된 지 이틀 만에 푸틴 대통령과 바그너 수장 프리고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푸틴은 협박은 실패할 운명이었다고 강조했고 대규모 유혈 사태를 피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프리고진은 불의 때문에 일어난 사태로 정권 전복은 목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주희 PD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TV 연설에 나서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바그너의 수장 프리고진이 무장 반란을 끝낸 지 이틀 만입니다. Эта гражданская солидарность показала, что любой шантаж, попытки устроить внутреннюю смуту обречены на провал. Вооруженный мятеж в любом случае был бы подавлен. 바그너 반란군이 별다른 저항 없이 모스크바 인근까지 신속히 진군한 데 대해 푸틴 대통령은 사태 처음부터 대규모 유혈 사태를 피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 멈춰 유혈 사태로 향하는 선을 넘지 않은 바그너 그룹 지휘관과 병사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반역의 책임을 서방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Хотели враги России и неонацисты в Киеве, и их западные покровители, и разного рода национал-предатели. Хотели, чтобы солдаты России убивали друг друга. 연설 후 푸틴 대통령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러시아 보안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하고 반란 관련 대처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프리고진이 문책을 요구한 쇼이구 장관을 포함해 보안기관 등의 신임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프리고진 역시 무장 반란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공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정의의 행진 목표는 바그너 그룹의 파괴를 피하는 것이었다며 불의로 인해 행진을 시작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자신들이 먼저 미사일과 헬리콥터의 공격을 받았다면서 러시아 정부 전복을 위해 행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Это то, что мы не хотели пролить русскую кровь. Второй фактор. Мы шли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своего протеста, а не для свержения власти в стране. 프리고진은 하루 만에 1000km를 주파한 전과를 과시하면서도 이번 행진으로 국가의 심각한 안보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주입니다. 김해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양이 2마리가 10층 높이에서 떨어져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한 남성이 키우던 고양이들로 확인되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의 집에서 한 여성이 고양이를 던졌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는 고양이 주인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4일 새벽 4시 40분쯤 김해의 한 오피스텔.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놀란 듯 자리를 피합니다. 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랍니다. 미친 거 아니야? 잠시 뒤 커다란 흰 물체가 큰 소리를 내며 한 번 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2번에 걸쳐 하늘에서 떨어진 건 다름 아닌 고양이입니다. 12층 위치에서 떨어진 고양이 2마리는 이곳에서 그대로 즉사했습니다. 떨어져 죽은 이 고양이는 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한 남성이 키우던 고양이였습니다. 목격자들은 이 남성의 집에서 한 여성이 고양이를 창밖으로 내던지는 걸 봤다고 말합니다. 이러고 살아 이러면서 고양이 던져가지고 엄마 고양이가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두 손으로 일단 이렇게 들어가지고 던졌다 이렇게. 취재진과 만난 고양이 주인은 방충망이 찢어지면서 고양이들이 실수로 추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사건 발생 시간에 자고 있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명했습니다. 애들이 떨어진 거예요. 방충망 찢어져가지고. 그 원래 키우던 고양이였나요? 네.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 떨어진 건가요? 네,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 목격자분은 이제 던지는 걸 봤다고 하시던데. 이런 좀 조심하세요.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과학수사대를 동원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동물단체는 죽은 고양이의 주인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지난 3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40대 군 부사관이 몰던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런데 아내가 차에 타기 전 이미 숨진 상태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편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내가 타인에 의해 숨진 건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지를 규명하는 게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SUV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옹벽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7살 A씨가 크게 다쳤고 조수석에 있던 아내 41살 B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 신분이 육군 부사관이라 군사경찰에 인계했는데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됐고 그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살인과 사체 손괴. 군 검찰은 A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아내의 사망 원인이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교통사고로는 경부압박 질식이라는 사인이 나올 수는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랬기 때문에 기소를 이제 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이 A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자녀들이 보게 할 수 없어 차량으로 옮기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경부 압박이 타인에 의해 발생한 건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지를 증명하는 게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우울감과 경제적 압박 등 흔히 말하는 극단적 선택에 예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큰 비중을 차지하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밀적으로 명확한 그 추정만 되는 것이지 명확한 증거가 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유서가 있다고 한다면 명확한 예우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사건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기업의 실적과 재료를 분석해 주가를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는 증권가의 언론격입니다. 그런데 한 유명 애널리스트가 특정 주식을 사둔 뒤 매수 의견이 담긴 분석 자료를 내놓고 주가가 오르자 팔아 5억 원 넘는 돈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선행 매매로 부당 이득을 얻어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한 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애널리스트로 일하며 증권가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에도 선정됐던 A씨. 하지만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이름값과 지위를 활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거액의 이익을 챙긴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A씨는 기업 실적과 재료 등을 분석하고 주가를 전망하는 자료를 공표하기 전 보고서에 포함된 22개 종목의 주식을 차명 계좌로 미리 사들였습니다. 이들 종목엔 낙관적 전망과 함께 매수 의견이 제시돼 있었는데 자료가 나오고 주가가 오르자 A씨는 사뒀던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겼습니다. IBK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을 거쳐 DB금융투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월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압수수색이 벌어진 직후 사직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A씨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얻었다 금감원에 적발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2021년에는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와 DS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3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입니다. 증권사들은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 분석 자료 심의 공표 절차를 개선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앞으로도 유사한 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 심해 관광용 잠수정이 결국 잔해로 발견되면서 애도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편한 질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액을 내고 위험한 모험에 나선 건 부유한 여행객인데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공공이 부담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미 해양경비대가 수색 작업에 든 비용은 수백만 달러, 우리 돈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심해에 있는 난파선 타이타닉호 관광에 나섰다가 실종된 잠수정 타이탄을 찾기 위해 각국에서 모인 수색팀은 대서양에서 서울의 20배가 넘는 면적을 훑었습니다.
나흘 동안 수색 작업을 지휘한 미국 해안경비대는 그 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U.S. law and Coast Guard policy, the Coast Guard doesn't charge for search and rescue, nor do we associate a cost with human life. 이런 구조당국의 입장과는 별개로 부유한 여행객이나 기업이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한 책임을 공공과 정부에 지워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사고가 난 잠수정에는 영국의 억만장자 사업가와 파키스탄 재벌 가족 등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1인당 25만 달러, 우리 돈 3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1998년 영국의 괴짜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과 모험가 스티븐 포셋이 열기구로 세계 일주에 나섰다가 태평양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도 미국 해안경비대가 구조에 나섰습니다. 당시 브랜슨은 해안경비대가 구조에 든 비용을 청구하면 지불하겠다고 밝혔지만 해안경비대는 이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관광 분야 한 전문가는 희생자들이 이처럼 위험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이라면 왜 사회가 그들을 구조하는 데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이 얘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해안경비대의 수색 작업에 든 비용은 수백만 달러, 우리 돈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